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까지 화두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데요. 과연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전망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모두 부채 한도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절차상 양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5일이 미국의 디폴트 데드라인인데요. 그 시기를 넘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에선 상임위가 법사위가 꼽히죠. 미국은 하원의 운영위원회의 힘이 막강합니다. 법안 처리를 상하원 본회의에 붙이기 전에 그 절차를 정하는 곳이라서 그런데요. 게이트키핑, 법안 통과의 1차 관문 역할을 하원의 운영위가 하게 됩니다. 이 하원 운영위가 미국 동부 시간 30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은 이제 오늘 새벽 4시부터 열렸는데요. 하원 운영위 13명 의원 중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3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으로 의장이 될 때 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죠. 그때 이 의원들에게 휘둘리면서 그 의원들을 강경파 의원들을 하원 운영위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 의원들이 이번 부채 상한 타결안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에서 과반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원 운영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하원 다수당, 지금은 공화당이죠. 이 공화당 운영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 통과한 게 관례여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가 이번 부채 한도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상원입니다. 미국 하원에는 그 제도가 없지만 상원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보장됩니다. 상원 의원 한 명이라도 작정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무력화하려면 상원 전체 100석 중에 60석의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걸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부채 한도 연장 기간을 이번에 2년으로 2024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로 꼽았는데 이걸 90일로 단축시키는 수정안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원 운영위를 넘겨서 31일 하원 표결을 전체 표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원에선 늦어도 이번 주 중 다음 달 2일 정도, 금요일 정도로 꼽고 있는데 이 표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지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미중 간의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을 약 3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번에 방문을 해서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줬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일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머스크 CEO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교감을 하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됐던 때가 지난 3월이었죠. 어느 정도 냉각 기간을 거친 뒤에 지난달부터 다시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11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났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에이펙 상무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통상수장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 미중 외교수장 간의 만남입니다. 그 뒤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베이징에서 중국의 외교수장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머스크는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다면 이런 만남, 이런 방문이 힘들었겠지만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생기니까 머스크도 친강 외교부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제 친강 부장과 회동해서 테슬라는 특정국 배제를 뜻하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중국 측의 공식적인 성명입니다. 미중 관계가 어찌 되고 있든 테슬라는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팀 쿡 애플 CEO와 달리 머스크 CEO의 행동은 다소 튀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에 보인 행보나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했을 때 첫 출발을 함께 했던 건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정치나 미국 중국 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각 부문의 1등 기업이라는 점과 미국 기업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과 상황이 많이 좀 다르지만 전 세계 기업들도 뭐 애플이나 테슬라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